저 외교부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북미 라인이 다 죽었는데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외교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외교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선배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외교의 중요성이 남북한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외교관이 하는 게 한 75%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런 건전한 상식을 하는데 평시에는 그걸 잘 모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결과는 25%의 전문성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이런 분들이 안 알아주면 이게 참 외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벌써 정상회담 여러 차례 해보고 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그 인식 이런 거가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적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손실 아닌가요? 대사 한 사람을 배출하려면 최소 30년의 시간이 걸리죠. 이런 자산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외교관들을 갖다가 물갈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이제 친서 예.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북미 이 회담 관련해서 다시 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이긴 한데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공을 미국한테 넘겼다는 식의 이 인식이지 않습니까? 첫번에 딱 본 순간에 북한이 옛날과 같은 이런 택틱을 계속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0년도에 그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됐을 때도 북한이 국제 정세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때였다. 그래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비교적 쉽사리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죠. 전 세계가 박수를 쳤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1년이 안 넘어갔죠. 남북한이 공동팀을 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3번, 미국 정상회담까지 되면서 전 세계가 여기에 흥분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 흥분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좀 미국한테 돌리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협박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옛날 이 김정일이라든지 그런 협상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대구 입구 전수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결정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과신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차 협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지 아마 트럼프 자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벌써 실무자들이나 폼페이오 선에서는 아마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차 북미회담이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관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조심스러워졌죠. 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그러면 새 길로 가겠다. 이것도 이제 협박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것도 마치 무슨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 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남기는 겁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철학이나 비전 이거를 공유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핵심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측근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하면은 어떨 때는 쉽게 되고 빨리 되는 수가 있어요.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제의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막 바로 흥분해 갖고서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는 좀 심호흡을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년사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 검증 리스트를 우리가 먼저 내놓지는 않겠다라는 건 분명히 그렇죠. 한 거지 않습니까? 협상을 뭐 한두 번 해본 사람은 금방 아는 겁니다. 외교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외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전문성, 그걸 갖다 좀 계속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어느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5명, 외교부 장관이 5명이 바뀌는 정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최근 워싱턴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던데. 미국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본, 독일, 뭐 여기 한국 이렇게 해서 많은 한 30만 정도의 외국 군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위험 요소가 높은 데가 지금 한반도로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위비 협상 같은 거를 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협상 그 자체가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장려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조금이라도 연계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일단 확실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럴수록. 그 아무도 결정 못합니다. 외교의 방위비 협상 대사가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우리 외교가 보면은 전례 없이 전 위기 상태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는 사실은 강제징용 이 배상 판결까지 겹쳐가지고 지금은 꽉 막혀 있는 거고 중국하고도 사실 사드 여파 이후에는 지금 제대로 된 중국과 교섭도 없는 상황이고요. 총장님이라면 지금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진짜 외교를 잘해서 우리의 위상이라든가 우리의 안보라든가 이런 걸 잘 확보해야 되는 게 이게 지리적인 역사적 숙명 같아요. 이게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거의 아주 최악이다 싶을 정도로다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자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이웃은 못 바꿉니다. 이건 숙명적인 관계다. 한일 간의 관계도 이게 숙명적으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 문제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웃 간에. 그 다음에 세계에 보면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종주국들하고 관계. 이런 걸 다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역사 문제를 너무 외교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면에 배치하면요.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핵 문제 몰입하는데도 중국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김정은이가 중국부터 갔지 않습니까? 여건한테. 6년 반 만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자기가 간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육자회담에 의장국은 중국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사드 문제도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가 좀 절차나 하면서 좀 약간 미숙한 점도 없잖아요. 있고 지금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다루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공을 들여서 사드 문제 갖고 한 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일하고 있는 외교부의 어린 후배들한테 외교관 후배들한테 좀 원로로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외교관들이 하여튼 우선은 이거를 외교관이 하나 어떤 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외교관으로서 금지, 열정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불과 25%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성뿐이 인정을 안 해주지만은 그 25%가 극적인 순간, 치명적인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때 아니면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외교관이 돼야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면은 이전 정부의 외교부가 이전 정부의
쉽게 얘기하면은 부역했다는 이유로 친미파가 예, 예. 적폐가 되고 어떨 때는 뭐 친이파가 적폐가 되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어쨌든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외교부의 입장을 좀 대변하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외교관한테 그때 당시에 그 담당했던 사람한테 뭐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다든가 이런 건 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정부도 많은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되게 장관이 지고 나갈 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뭐 외교의 범법행위가 있기가 어렵죠. 사실 그 외교의 어떤 그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젊은 외교관들이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매도돼서 나간다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멀리 볼 때 한국 외교에 대한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